석계공은 그 단성공 최위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단성공은 그 단성현감, 그러니까 지금 저 경상도 산청 그 단성현감을 지냈기 때문에 단성공 이렇게 부르는데, 단성공 최위의 소실 광주 안씨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실이에요. 그러니까 서자죠. 근데 그 광주 안씨는 양반 가문 출신으로 은직으로 벼슬에 나가서 문경 현감을 지낸 안경우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문경 현감을 지낸 안경우의 딸 양반집 교수가 단성공의 소실이 됐어요. 여기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어떻게 양반집 딸이 소실이 됐는가. 1457년 명종 2년에 그 정미사화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화는 그 을사사화에 연계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그 정미사화를 따라 안 떼고 을사사화에 묶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 현감 안경우가 그 1457년 그 정미사화에 연루가 됐어요. 김광준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걸 억지로 엮어가지고 그 역적으로 해서 그 귀양을 갖다가 죽고 멸문지화를 당해요. 그때 그 안경우의 딸이 아주 어렸는데 어린 딸이 자라서 단성공의 소실이 된 거죠. 조선시대 4대 사화 그러면은 1498년 연산 4년에 있었던 무오사화, 그 다음 1504년 연산 10년에 있었던 갑자사화, 그리고 1519년 중종 14년에 있었던 김효사화, 1545년 명종 즉위년에 있었던 을사사화, 이렇게 4개를 4대 사화라 그러죠. 정미사화는 4대 사화에 안 들어가죠. 근데 정미사화는 정미사화라 따로 떼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을사사화에 연계를 시켜서 2개를 한 건으로 묶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그 정미사화를 을사사화에 묶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정미사화 이후에 다시 저기 충청도 충주에서 또 뭐 그 연구 사건을 엮어서 그것도 을사사화와 연장선으로 묶어서 말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충청도에서 그 사건이 나가지고 충주가 저기 이제 부곡으로 강등이 되고 뭐냐 저기 충청도를 한때는 청홍도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게 이제 명종 때 일인데, 어쨌거나 그 정미사화에서 문경현감이 안경우가 말하자면 그들가 멸문지화를 당했는 거죠. 정미사화는 정미사화를 안 부르고 그 양재의 벽서 사건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정미사화가 일어난 것은 그 양재의 벽서 사건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명종실록 이는 1457년 9월 18일에 적혀있기를 벽서의 글은 붉은 글씨로 썼는데, 여왕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당신 이기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아니한가. 8월 금음날 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울 말죽거리 양재역, 지금 저기 지하철 양재역이 있는 그 역이 아니고 거기서 약간 아마 저 서울 쪽으로 저 뱅뱅사거리 정도 하여튼 그쪽으로 가는 거기가 양재역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말을 갈아타는 역이죠. 근데 그 역참에 그 벽면에 붉은 글씨로 쓴 벽서가 붙었는 거죠. 붉은 글씨는 이제 주사 저기 인주 도장법 만드는 그걸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 썼냐 하면은 명종의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문정황후 윤씨와 소윤 정권을 막 비난을 하는 글이었죠. 근데 그 양재역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과천 현하고 한강 나루 사이에 있는 역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서울을 출발해 한강을 건너면은 양재역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과천 해안을 거쳐서 이제 지방으로 가니까 거기 서울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굉장히 그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중종이 죽고 인종이 이제 왕이 올랐다가 그냥 1년 만에 또 죽었죠. 그래서 이제 명종이 올라갔는데 명종 즉위년에 그 인종의 외삼촌 윤임 일파를 그 대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대윤 세력을 명종의 외삼촌 윤형 등이 몰아낸 사건이 을사사화죠. 그런데 그래서 을사사화에서 대윤만 몰아낸 게 아니고 대윤을 따르는 사람들 전부를 엮어서 다 몰아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을사사화에서 다 몰아냈는데도 또 그 양재역에 그 벽서가 붙은 걸 놓고 이 벽서가 붙었다는 얘기는 아직 대윤 세력이 다 소탕이 안 됐다 이런 걸로 빌미를 삼아 가지고 그 대윤 내지는 소윤에 반대하는 세력을 전부 소탕을 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대윤 잔당이나 소윤의 반대 세력만 소탕을 한 게 아니고 김광준 같은 사람은 자기 개인적 감정, 사감을 가진 사람들을 다 몰아냈는데 그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광준이 이은적을 비롯한 많은 자기한테 좀 반대하거나 자기가 좀 책이 잡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몰아낸 사건이 그러니까 정미사화인 거죠. 양재 벽서를 핑계 삼아 가지고. 근데 김광준은 그 소윤 세력에 빌붙어 가지고 을사사화에서 2등 공신으로 올라가서 대사헌이 돼요. 원래 이은적이 높은 사람인데 이은적은 그 경주 출신인데 그 주리론을 확립해서 태계 이황 그리고 고봉 기대승 이런 제자들을 키워낸 사람이니까 성리학이 아주 선구자예요. 말하자면은 성리학의 그 원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아주 저명한 사람인데 이제 그 이은적이 그 김광준 가문의 사사로운 사건에 끼어들었다가 결국은 정미사화의 희생양이 된 거죠. 명종실록 8년 1553년 11월 17일에는 김광준이 죽었다. 3일 동안 조회를 피하고 시장을 열지 말 것을 명하고 사홍원에 명하여 소선을 올리게 하였다. 김광준은 용모가 단하고 말을 잘하며 선비다운 말을 하기를 좋아하여 당시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러나 음흉하고 간악한 계책으로 보이지 않게 사람을 해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소선이라는 거는 임금님 밥상 그러니까 수라상에 생선이나 고기를 올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 채소만 먹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중요한 인물이 죽었을 때 임금이 그 조의를 표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광준의 아비가 일찍이 그의 애첩에게 빠져서 첩의 소생에게는 토지와 노비를 많이 주고 적처가 낳은 자식들은 박대하여 적게 주었으므로 김광준은 항상 사모에게 분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 아비가 병이 들어 죽자 김광준은 대사관으로 있으면서 거상을 하였는데 마침 그의 형이 또 죽었다. 김광준은 형수를 시켜서 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를 서모와 서재 등이 함께 유망한 술책을 써서 남편을 죽게 하였으니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죄를 다스려 주기 바란다. 라고 하였다. 상주 목사 송희규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고소장을 수리하지 않자 김광준은 곧 쪽지를 몰래 송희규에게 보내어 속히 잡아 가두고 보고한 다음 형신을 가하여 추문하기 바란다. 라고 하였다. 이에 송희규는 부득이 그 사모와
서재 몇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곧 서너 차례 형신하였다. 김광준이 그 아버지의 첩이 낳은 서자를 사랑하고 또 본부인이 낳은 적자들을 별로 좀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에 그 불만을 가지고 또 김광준이 자기가 고위 관직에 있다는 그 배경을 가지고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광준이 첩이 낳은 서자 형제들을 고발을 했는데 상주 목사 송희규가 그걸 재판을 하려고 해보니까 서자들이 죄가 없고 또 상중에 있는 그 서모나 서형제를 그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윤리적으로 부모상을 당하면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상중에 있는 사람은 처벌이나 신문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김광준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배경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자기 서자를 처벌하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김광준이 사실 제도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이때 우참천 이현적이 말미를 얻어 근친하러 상주에 도착하였는데 송희규가 그 사건의 전말을 이현적에게 말하니 이현적이 답하기를 아비의 애첩과 애자를 밝히기 어려운 분명치 않은 일로 어찌 참 아버지 상중에 잡아 가두고 형장을 가하기까지 할 수 있겠는가. 매우 잘못된 일인데 그대는 어찌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였다. 근친이라는 것은 그 벼슬에 있는 사람이 휴가를 내 가지고 그 부모님을 뵈려 고향에 가는 거를 그 근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현적의 고향이 경주 양동마을, 지금 저기 세계문화유산 된 양동마을인데 이제 경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주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참 좀 황당한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고 끼어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터진 건데 그때 이현적의 벼슬이 정이품 우참찬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송희구나 그저 김광준 같은 사람들은 우참찬보다 훨씬 밑에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급자들이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이제 높은 사람이 그냥 지나지를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렸는 거예요. 저기에서 애자란 말은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송희규가 주머니를 뒤져서 김광준에게서 받은 쪽지를 내보이면서 사정이 이러하므로 신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말하니 이현적은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현적이 함창에 이르러서 김광준에게 글을 보내어 서무와 서재를 형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뜻을 극력히 진술하여 만류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공을 깊이 아끼므로 이와 같이 말한다. 라고 하였다. 그냥 이현적이 이제 그 고향으로 가는 중이니까 올라가서 김광준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김광준한테 정중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타일렀는데 김광준은 그 이현적의 충고를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악감정을 품었다가 이현적이가 나의 비리를 알게 됐다 하는 이거를 이제 그 마음속에 두었다가 정리사화라 엮어 넣어서 결국은 죽이게 된 거죠. 그러나 김광준의 답서에는 조금도 자책하는 뜻은 없고 분한 마음을 품은 말이 많았다. 문경 현감 안경호는 주관으로서 그 사건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이현적을 만나서 또한 잔인하고 미편하다는 뜻을 말하였다. 안경호는 원래 입이 빠르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건의 전말을 말했다. 그런데 안경우는 이현적 같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문경 현감에 불과해요. 유품이죠. 근데 이제 그 문경 현감이니까 상주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면은 주변 현감이나 뭐 군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관으로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경 현감은
그 상주에서 난 김강준이 고소사건에 추관으로 참여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